네, 지난해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전격 해임된 전직 미국 FBI 연방수사국장 코미의 회고록이 지난 17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날 서점에는 정말 아침 일찍부터 독자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시카고의 한 서점에서는 개점한 지 20분 만에 완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이 제임스 코미의 회고록, 이게 출간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이미 이제 출간 전에도 이게 왜 인기였냐면 또 처음으로 TV에 출연해가지고 그동안 얘기 안 했던 걸 하겠다. 터뜨리겠다. 그리고 그때 녹화했던 사람들이 아주 놀랄 만한 얘기를 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관심을 많이 모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기가 있게 만든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출간되기 한 달 전부터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었거든요. 트윗을 한 5개 정도 날려요. 그러면서 아주 원색적인 내용으로 아주 뺀질이다, 아주 역겨운 인간이다, 전 FBI 국장 중에 가장 무능한 인간이다, 얘기를 하니까. 출간 거의 직전에 그랬죠. 출간 거의 직전에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책이 팔리는데 상당히 일조를 해준 그런 셈이죠. 근데 얘기들을 보면은 사실 쓰는 어휘의 임팩트로 보면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해요. 사실 이 코미의 책에 이 김 박사님 말씀처럼 가장 결정적 기여한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사전 예고편인데 코미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코미는 사실은 굉장히 초당적인 전문가예요.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는 거지 어떤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맞닥뜨렸을 때 사실상 어떤 마피아 보스처럼 충성을 맹세한다. 이건 본인이 옛날 수사하던 이 갱단들 같은 모습이니까 그런 충격 속에서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진정성 이걸 변호하고 싶었던 거죠. 일각에서는 코미가 너무 점잔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럴 만한 게 코미는 비판을 할 때 굉장히 차분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비판을 해왔는데요. 이에 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좀 선정적인 그런 일종의 별명 폭탄 공세 같은 걸 하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붙인 별명이라는 그 항목 자체가 위키피디아에 있을 정도예요. 여기에 리스트를 보면요. 정치인이 25명 있고 언론인이 12명 그리고 언론사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코미가 가장 별명이 많아서 별명 부자다 할 정도인데 지금까지 더러운 인간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붙여왔었는데 여기다가 뺀질이까지 넣어서 별명이 무려 5개나 되니까요. 굉장히 가장 별명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네이밍 하나는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닌가 싶어요. 딱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경우 사실 그때 공화당 경선 당시에 공화당 지도부에 상당히 좀 밀었던 후보예요. 근데 잘생겼죠. 에너제틱하고 아주 젊고 굉장히 매력적인 후보였는데 보고서는 정치 경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리틀 마르코, 애송이 마르코 이렇게 이제 별명을 따지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저쪽이 오히려 애송이 같아 보이잖아요. 또. 그야말로 선공이네요. 그렇죠. 싸움은 일단 이제 선공을 해야지 이기는 법이니까.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도 말을 좀 잘 바꾸는 편이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사기꾼 힐러리, 크룩 힐러리. 그러니까 완전히 딱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니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별명 수준이 아니라 거의 낙인에 가까운. 그렇네요. 가장 재밌는 건 아마 힐러리 클린턴한테 하고 CNN을 엮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가 CNN하고 글자를 따서. 그리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전부 싸잡아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페이크 뉴스 이렇게 했죠. 주류 언론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도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별로 이렇게 끄덕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또 자신감이라고 할까? 이런 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트럼프한테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이제 SNS인데요. 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분노한 유권자들을 집결시키고 상대와의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건데요. 트럼프는 사실상 SNS 정치의 귀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거를 텔레비전, 미디어에 대한 그 어떤 홍보전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리얼리티 TV의 정치 이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SNS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젠 국제 정세를 읽으려고 그래도 트럼프를 팔로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저도 팔로우해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젠 사실 기자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속보도 기자들이 먼저 쓰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트위터에 시리아 진짜. 공격을 언제 했다든가 아니면 하겠다. 틸러슨 같은 경우에
뭐 인사요. 이미 인사 문제를 갖다가 트위터로 이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다 보니까 팔로워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무려 5천만 명인데 지난해 맞아요. 1월보다 무려 3천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두 가지 무기가 있죠. 하나는 이제 트위터라고 하는 세상, 또 하나는 팍스 채널을 이제 활용하거나 최근에 저도 충격을 받은 게 그 싱클레어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 그룹들과 사실상 노골적인 동맹을 이건 미국의 최근 현대 미국 대통령제에서 전무후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Hi, I'm Fox San Antonio's Jessica Headley. And I'm Ryan Wolf. Our greatest responsibility is to serve our Treasure Valley communities, the El Paso, Las Cruces communities, Eastern Iowa communities. mid-Michigan communities. We are extremely proud of the quality, balanced journalism that CBS 4 News produces. But we are concerned about Plaguing our country. The sharing of biased and false news has become all too common on social media. More alarming, some media outlets publish these same fake stories without checking facts first. The sharing of biased and False news has become all too common on social media. More alarming, some media outlets publish these same fake stories without checking facts first. Unfortunately, some members of the media use their platforms to push their own personal bias and agenda to control exactly what people think. And this is extremely dangerous to our democracy. 자, 교수님, 저게 그러니까 어떤 영상인 건가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영화 속에 뭘 보는 것 같네요. 사실상 이 모든 이 싱클레어 그룹에 소속된 그 체인에 소속된 네. 지역 방송 앵커들에게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똑같은 이제 가짜 뉴스와의 싸움을 뭐 성스러운 전쟁을 전개하자라는 이런 거죠. 사실상 본인들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뉴스이다. 이거를 모든 전국적 자기 체인의 지역 방송들이 같은 목소리로 반복하는 걸 통해서 기성 언론, CNN, 뭐 MSNBC를 비롯한 기성 언론들은 편향되고 그리고 어떤 가짜 현실을 시청자들에게 주입하는 사람들이다. 조금 꼭 빅브라더,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권위주의적인 시대로의 복귀 이런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언론이라면 당연히 팩트를 기반을 해야 되고 육하 원칙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짜 뉴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점점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원래 가짜 뉴스는 2016년 대선 당시에 여러 가지 가짜 이야기들, 대선 관련해서 서로 전략적으로 진짜 쓴 가짜. 그런 그렇죠. 가짜 뉴스들이었는데 정말 가짜 뉴스였죠. 지금은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뉴스가 지금 가짜 뉴스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사실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이런 가짜뉴스 프레임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팩트는 저 멀리 날아가고 이 프레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죠. 미국에서 SBG, 싱클레어 방송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역 방송국 영향력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 왜 ABC, NBC 같은 이제 전국 방송이 있죠. 이제 그런 방송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 수가 한 2,50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케이블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 수가 한 500만 명. 지역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2천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지역 뉴스를 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미국에서 겪은 거는 지역 뉴스가 영향력도 크고 분량이 일단 굉장히 길어요. 맞아요. 4시부터 5시, 6시까지 1시간씩 그러니까 3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을 하고요. 11시부터도 또 한 30분을 합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되느냐 관심보다 자기가 잃어버렸던 옆집에서 잃어버렸던 개가 어떻게 해서 집을 찾아왔느냐에 훨씬 더 관심을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그 라스무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좀 점수를 잘 주는. 그래서 보통 다른 데보다 한 작게는 3~4%, 많게는 거의 10% 가까이 이제 지지율이 좀 더 나와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라스무센에서 발표한 지지율에 의하면은 50%가 넘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체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야, 나 지금 50% 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더 높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나를 이렇게 살아남게 해주는 여러분, 뭐 땡큐 아메리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90%는 아직도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스캔들이라든지 뭐 이민자나 뭐 인종에 대한 그런 뭐 비하적인 발언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참. 대단한 인물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은 사실 들기는 네. 해요.
이제 지금까지는 정적과의 싸움에서 실패가 없었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에게 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검과의 혈투가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럼 이런 전략이 통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진짜 신중해야 될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obstruction of justice라 그래요. 만약에 수사를 방해하게 되면 워터게이트 때도 그랬듯이 문제가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또 트럼프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일종의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는 가지고 있는 면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미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웬만큼에서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기 때문에 어차피 처음에도 확장성이 없었고 이 사람은 확장성을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에 있는 주류 언론이나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이에 반을 넘을 수 있는 전부를 묶을 수 있는 아젠다가 없는 것이죠. 네,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론을 선점하면서 버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를 위협하고 있는 스캔들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